성탄절을 맞아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사랑의 희망박스를 제작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장학회가 후원교회와 장학금 수혜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권 국가에서 오랜 기간 선교를 해온 손승호 선교사가 불교권 선교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와 정보를 정리한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해온 고 이근삼 박사 10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충만교회가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한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굿피플이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희망박스 배분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제작된 2만 3천 박스 중 800박스가 서울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식료품을 박스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4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서울시, 구세군, 시대의 제일재단과 함께 사랑의 희망박스 2만 3천 개를 제작했습니다.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고추장, 된장, 식용유, 참기름 등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 17종이 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나눕니다. 또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성탄절의 근본 메시지는 낮아짐, 섬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희망박스 데이가 같은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고 또 소외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희생적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예산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굿피플 정말 좋은 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것을 채우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굿피플의 이렇게 좋은 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사랑의 희망박스 800개는 남대문과 도리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각각 350개, 450개씩 전달됐습니다. 이영훈 굿피플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직접 사랑의 희망박스를 들고 남대문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초수급자 대상들 수급비를 다 받는데 그거 갖고는 생활을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거기 우리한테는 덕이죠. 굿피플하고 목사님은 뭐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주니까 감사하지요. 굿피플은 2012년부터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했으며 이날까지 28만 4천 명에게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교단들은 다각적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장학회는 그동안 해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지식과 영성을 갖춘 성결인다운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교단 측은 해외장학회의 날을 개최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격려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장학회가 지난 4일 해외장학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후원교회와 장학금 수혜자를 격려하고 해외 유학생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은 차세대 사역자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준 장학회에 수고와 헌신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지만 배울 것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귀한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귀중한 지도자들과 교류를 갖고 그들과 비전을 공유해서 정말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날 행사는 장학생들을 후원한 교회를 위해 감사패 전달도 진행됐습니다. 30년 이상 기금을 보탠 13개 교회와
20년 이상 후원한 6개 교회가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기성 전 총회장이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장학회가 차세대 목회자를 길러낼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84년에 이만신 목사님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해외장학회를 만든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지금 해외장학생은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분야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 잘한 일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장학회는 1985년부터 40여 년간 370명의 학생들을 지원해 목회자로 길러왔으며 그중 100여 명은 박사학위를 취득해 성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일해오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117-2차 해외장학생 선발에서도 신청자 19명 중 17명을 선발했다며 성결교회는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해 미래 세대의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국내에서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불교권 국가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권 국가에서의 선교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나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서적 자체가 부족해서 선교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17년 동안 태국 선교 활동 후 국내에서 불교를 연구한 한 선교사가 책을 출간하고 불교권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션 파트너스와 한국 OMF 선교회가 불교권 선교 이해와 선교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와 한국 OMF의 손승호 협력 선교사가 집필한 불교권 선교 가이드의 출간을 맞아 열렸습니다. 불교권 국가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현직 동남아시아 선교사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손 선교사는 국가별 불교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민초들이 어떻게 그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해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태국 선교사일 경우에 태국을 포함한 이 인도차이나 반도와 동남아시아를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태국이 형성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손 선교사는 세미나에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운 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 것처럼 저는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성숙된 자세로 겸손하게 선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날 세미나의 교재로 쓰인 손승호 선교사의 불교권 선교 가이드는 선교 전략뿐 아니라 불교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선교계에서는 불교를 다룬 기독교 서적이 적은 만큼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교권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라면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이해와 또 정말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만여 명의 선교사가 아시아 불교권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손승호 선교사는 아시아가 가장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시아 국가는 같은 대륙의 한국 선교사가 서구 선교사보다 유리하다고 불교권 선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조직신학을 대표하는 이근삼 박사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가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칼빈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해온 이 박사의 업적은 현재까지도 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한국개혁신학회와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이 지난 2일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이근삼 박사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개혁신학회 소기천 회장은 평생을 칼빈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해온 이근삼 박사의 생애가 고신대학교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사상과 잘 맞기 때문에 고신대학교에서 학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특집을 다루게 되면서 이근삼 박사님의 연구를 한번 전국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또 그
전문 학술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의 그 자랑스러운 이런 신학적 전통을 이어갔으면. 이번 학술 대회엔 기독교 학술원 김영환 박사,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 등 9명의 교수진들이 기조 강연과 발제, 토론을 통해 이근삼 박사의 생애와 신학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개혁신학과 칼빈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농구 및 운동을 펼친 점을 큰 공헌으로 생각한다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개혁신학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고신대 안민 전 총장은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한 박사님을 곁에서 보면서 이론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 곁에서 교수가 총장이 학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개혁주의가 이론을 넘어서는 학생들을 향한 섬김, 학교를 향한 섬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개혁주의를 살아내신 그 모습들을. 이근삼 박사의 자녀로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신열 교수는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계에 개혁신학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술 대회를 넘어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교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 그리고 또 이근삼 박사님의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우리나라 교계 전반적으로 좀 더 이렇게 널리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개혁신학이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산에서 이근삼 박사 학술 대회를 개최한 한국개혁신학회는 수도권에서 학술 대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이근삼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충남 감리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지역 60여 명의 목회자와 지역 성도가 참석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충만교회 조채연 목사는 교육 세미나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운동 본부를 만드는 복음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이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예현 본부장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활동을 소개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수연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가 전주 효동교회에서 제5대 이정기 지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선교회 대표회장 이종선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지부장 이정기 목사는 앞으로 각 교회마다 능력 전도를 활성화시켜 전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두둔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비판한다며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비판과 관련해 한국은 역내외 위험과 불안정한 활동 등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4일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종로구 동대문역을 잇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심야 A 21번 버스는 밤 11시 30분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출발해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 등 심야 이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순환합니다. 운행은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이어지며 운행 구간 내 40곳의 중앙정류장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A 21번 버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행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5일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00억 달러 수출의 탑과 2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올해 수출의 탑을 받은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기업이 나란히 수상한 건 2012년 이후 11년 만이며 특히 자동차 업체가 300억 달러 이상의 최고상을 받은 건 60년 만에 최초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수출 실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외 악재를 뚫고 올린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수족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유동물과 시설을 갖춰야만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인정되며 이외의 시설에선 동물 전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인정되더라도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해야 하고 본래 서식지와 동물의 습성 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춰 동물 질병 안전 관리 계획 등을 세워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동물을 전시하던 사업자들에겐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도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소탕을 목표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 2명꼴로 사망했다며 민간인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전쟁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약 15,900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하마스 대원 사망자 수는 약 5,000명이라며 2대1의 비율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마스가 핵심 전략으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심층기획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포탄 관련 협상 과정을 보도하며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졌고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초부터 포탄 이송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공급한 구체적인 포탄량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질 한 지방의회에서 AI에 의해 작성된 조례가 가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발의자인 시의원은 이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브라질 매체 지원에 따르면 남부 포르투알레그레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들에게 당국이 계량비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 소속 하미루 호자리오 시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지에서는 그 적절성을 두고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현재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때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사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영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수가 OECD 평균의 2배를 넘길 만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인데요. 이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환자 100만 명을 치료할 정부 투자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